여러분들은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을 하고 또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습득의 과정을 거치죠. 또 어떤 분들은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걸 습관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습자가 들어간 말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빠와 시습이란 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한자어가 좀 들어있어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대화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 교육, 학습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교육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네. 학습은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그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학습이나 교육이라는 문제는 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사람이 교육하고 학습을 해야지 지식이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야지 그 사회 모든 그 발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학습 중에서도 이제 시습이라는 말을 빼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 겁니다. 네. 근데 좋아요. 이제 아빠가 많이 본 책이 어떤 의미에서 논어인데 논어를 읽으면서 이 느낀 바가 좀 많아요. 그 현대의 교육과 과거의 교육의 차이도 그 생각해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육 방식이 옛날 방식이 더 좀 어떤 의미에서 그 향수적이기도 하고 뭐 이게 꼭 좋다고만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이 있고 감동이 또 오는 것이지 그 네.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 시습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 단어니까 네.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논어에는 이제 20편이 있거든요. 논어 네. 제1편에 학이편이라고 그러는데 그 1장에 나오는 말 중에 네. 학이, 시습, 불력, 열호라는 말이 뭐냐면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즐겁지 않으냐, 기쁘지 않으냐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학이, 시습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네. 학이, 시습에 그걸 말을 줄이면은 학자와 숫자를 따가지고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강조된 말이죠. 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교육. 교육이 되고 이게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고 시습은 때에 맞춰가지고 익힌다는 익힌다. 거듭 반복으로 연습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가 배운 바를 몸으로 익힌다는 얘기야. 아무렇게나 익히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체화된다는 얘기죠. 완전 체득.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를 공부를 해본다는, 익힌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익힐 습자를 그 한자 풀이를 해보면은 아기새가 네. 살아가려면 이제 날라야 하니까 날개짓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처음에 날개짓을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 지가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게 뭐 조건 없이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는 그거예요. 둥지에서 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습이라고. 위에 이거 뭐예요? 위에 하나, 둘, 셋. 우자요. 날개? 그러니까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백자, 흰 백자가 써져 있는데 네. 원래 옛날에는 그게 날일자로 썼대요. 네. 날이 뭐냐면 날일이 뭐냐면 해가 하늘에 떠 있잖아요. 네. 날개짓을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라고 풀이를 하더라고요. 아까 교육이라는 말하고 이제 학습이라는 말을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가 있어야죠. 네. 그냥 가르쳐 줘가지고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네. 우러나서 배우는 그런 배움이 돼야지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이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실히 가르쳐야지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고 옛날에 닭이 네. 그 달걀에서 부화를 시킬 때 어떤 한자 사자성어가 나오냐면은 조탁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미새가 쪼는 건데? 다. 쪼아가지고 안에 있는 병아리는 이게 때가 되면은 그 줄이라는 것이 뭐냐면 빨줄이야. 빨아들인다. 네. 이게 동시에 또 같은 시간에 쪼고 빨아들인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상조한다는 얘기인데 그 타이밍이 또 맞아야겠죠. 병아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밖에서 쪼으면 안 되는 거고 아, 네. 안에서 병아리는 열심히 빨아들이는데 밖에서 안 쪼아주면은 그 달걀이 깨져 부화가 돼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런 네. 의미가 교육과 학습에는 있다는 이거예요. 이 선생님이 네. 가르치는 바하고 학생이 배우자고 하는 마음이 서로 접점이 있어야지만이 지식이라는 그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느냐면은, 네. 이 하기 싫습. 배우고 익히면은 기쁘지 않느냐, 그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키움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외부로의 표현이야. 외부로. 스승님께서 제자로 전달해 가니까 스승님의 그 몸 밖으로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지식이 표현이 돼가지고 상대방 제자한테 건너가는 단계인데 그 어떤 면에서 인간으로서 그 지식을 전수를 해야 하니까 의무 비슷한 것이고 사회적 의무 비슷한 것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문제인데 자기 내부로 수용을 해야 하잖아요. 전달되는 네. 것이.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인생 초기의 과제란 말이에요. 제자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야. 학습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런 문제라고. 네. 이게 자발적인 선호, 본인의 그 의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이 학습이 재미가 없죠. OECD 국가 중에서 젊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한국이 제일로 꼴찌래요. 맞아요. 그 주요 원인이 뭐냐? 학습,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스승이 열성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잘 가르쳤느냐, 그 자세가 돼 있느냐. 또 하나는 제자가 스승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아닌 경우가 대반이죠. 이런 문제가 지금 합치가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것인데 네. 이게 질적으로 애들이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을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세계적으로 높다고 그러는데 대학교 안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를 가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지. 네. 말씀 설자라는 게 설자가 나와요. 네. 아까 이거 찾아봤어요. 설 아닌가 했는데 열. 아니고 이건 기쁠 열. 기쁜 열자라고 그래가지고 한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제 내기 좋아하는 그 단어예요. 아,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네. 노노 그 1장의 진행 과정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세 문구가 네. 나와요. 네. 거기서 이제 학이 시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쁨이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놓고 네. 배우고 때 맞춰서 익히면은 기쁘다 이거야. 네. 본인이 느끼기에. 그리고 2단계는 자기 같이 배우던 친구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학문적인 이름이 커가지고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다. 네. 이건 굉장한 즐거움이다 이거야. 친구로부터 인정받았다 나는. 아, 그 얘기구나. 그냥 그렇지. 친구가 놀러 온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를 보러.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인 이름이 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확인하고 배우고 하려고 이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학문의 정도가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기쁘다는 얘기지.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은 3단계는 부지불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네. 알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게 부지니까,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근데 네. 이제 그 온자는 뭐냐면 성낼 성내다. 온자예요. 내가 성내지를 않으면은 내가 군자가 아니겠느냐. 남이 알아주지 이런 않아도 내가 성내지 그러니까 않으면 성내지 나는 군자.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을 내버리면 군자가 못 되는 거고 그릇이 큰 사람으로서 높이 인격이 둬야 되는 사람이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성내지 않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붕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끼리 때를 지어가지고 무리를 이뤄가지고 무슨 상의를 하고 뭐 행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 그러니까 붕자 똑같은 거예요? 단월자 2개, 네. 똑같은 거네. 단월자 2개가 붕자예요. 네. 벗이라는 얘기에서 붕이라는 말이 있고 벗우자라는 말이 버도가 있고. 모두가 있는데 벗우는 일반적인 친구고 특별한 구분이 없는 그 붕자는 벗붕자는 동문수학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끌어주고 무슨 뭐 이런 학견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붕당이라는 말이 어떤 좋은 의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는 그 인식이 별로 안 좋은 안 의미로. 좋은 말로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시습에서 이제 습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식자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네. 그 때때로 익힌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때때로.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네.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들어서 알죠? 네, 그 많이 사람들 봤죠. 무엇을 얘기하는데 틈나는 대로라고 해석도 하고 아니면 아까 자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가지고 익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실이 있고 훌륭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걸 영어로 풀이를 하는 사람들은 아빠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오케이저널리하고 occasionally. 타임리 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때때로라는 것은 오케이저널리로 해석을 다 많이들 하는데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영어 번역을 할 때는 이게 타임리라고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적기에 이걸 해야지 네. 그냥 그 막연하게 이렇게 때때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한국어 틈나는 대로 하고 occasionally 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하면은 작은 그 시간이라도 틈나는 쪼개서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지가 약간 들어간다는 얘기고 네, 맞아요. 틈나는 대로는 때때로라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있을 그냥 때. 근데 그렇게 그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좋은 글자는 이름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김시습이라는 사람을 알죠? 네. 조선 들어봤죠. 초기에 그 단종 제위 시절에 단종 세조 이 그때. 학자 세조 때 학자였는데 이제 단종과 관련해서는 죽은 사람은 아니니까 생육신이라고 그러죠. 생육신은 조선시대에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6신하를 말해요. 그리고 사육신은 조선 세조 2년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6명의 충신을 말합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죠.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그 시습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든지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되게 이름을 많이 지어줬으니까 그 이 시습이 좋다는 한자 좋은 한자니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요새 네. 또 다른 예로 시우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습도 좋지만 시우. 때 맞춰서 오는 비 이거 너무 좋다.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단비. 그래가지고 단비 그렇죠. 단비라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으로서 이 기다리던 비. 세상에 메말라 있는데 촉촉하게 비가 내려주니까 이건 단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우라는 이름도 많아요.
네. 찾아보니까 이시우라는 배우도 있고 남자 네. 여자 다 있어. 아, 또- 그래요? 네. 그 골프 선수 중에서 김시우라고 또 있어요. 지금 네. 현역 그 골프 선수인데 그런 이름이에요. 시우, 아니, 시습 다 너무 음. 좋네요.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애를 낳으면. 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쇠군변에 거물 현자를 써가지고 그 이 솥귀 현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솥 중에서 가장 중요 부위가 어디예요?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몸치 이게- 아닐까요? 부분 몸체인데 네. 그걸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손잡이? 응. 솥귀현이라는 것이 그걸 솥에다 이렇게 귀같이 달렸다고 그래서 솥귀현이라고 그래요. 그 한자를 또 귀하게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쓰는 네. 사람들 많아요. 아, 쇠군변에 솥귀. 솥귀. 이거. 네, 아. 그런 거. 이게 솥귀가 그걸- 없으면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도 저 이거. 맷돌에 그 자루가 없으면 손잡이. 맷돌 못 돌리잖아요. 네. 귀한 그런 정도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이제 이상이 그 아빠가 오늘의. 시습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올리비아한테 전해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습 이 작은 단어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볼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생각지 않으면서 시습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지나친다는 게 조금 아쉽죠. 네. 이거는 어떻게- 진짜 제가 어디서 만약에 듣는다면 그냥 진짜 아빠 말씀대로 그냥 이거 뜻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준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네요. 이거는 그렇죠. 뭐 돈 주고도 못 배울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데서는 네. 새로운 것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생각 못한 게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특히 그 한국 청소년들이 배우는 거를 여기 아까 학위 시습지면 부력 열호와 이거 열이 없잖아요. 즐거움. 네. 그거 좀 생각할 만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남편 사위 어렸을 때 그 10대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즐겁게 보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도 재밌게 했고 숙제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고 집에 와서 친구들하고 오후 시간은 되게 자유롭게 보냈고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잘 보냈는데 재밌게 보냈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대부분은 이 가르침이 즐겁게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을 제가 가르치니까 근데 이거를 좀 한국 청소년들, 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배움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좀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디 가서 책을 조금 읽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 면이 옛날 사람, 어른들한테 얻어내기는 좀 편하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배웠어요, 아버지. 네. 예.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예. 봬요. 예. 네, 잘 쉬세요. 예. 오케이.